말 그대로 이제 끝났습니다. 크렘린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 결렬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 푸틴 개인을 뻔뻔하게 배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앵커리지에서 푸틴에게 무언가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미국에 러시아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나토와 전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진전이 없다고 직접 비난했습니다. 그는 푸틴과 트럼프가 2025년 8월 앵커리지에서 전쟁을 해결하고 광범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미국은 협력을 위한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라브로프는 미국이 알래스카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며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압류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제재가 러시아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만약 트럼프가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한다면 러시아는 유럽과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부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요구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에게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요구한다고 선언했고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친 짓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렘린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행정부 사이의 허니문 기간은 공식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크렘린에서는 트럼프가 단순히 속인 것이 아니라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전체를 배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가해질 경우 모스크바의 대응은 특별 군사작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발언 인용입니다. 만약 유럽이 러시아 연방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측의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모든 군사수단을 동원한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브로프의 발언은 히스테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2월 9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직접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 평화 진전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해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라브로프는 미국이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직접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평화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고 러시아 유조선과 그림자 선단을 압류하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무언가를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속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 모두가 러시아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앵커리지의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푸틴과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비밀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미국과 러시아가 인용하자면 이미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보였고 광범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미국이 협력을 위한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렘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협상을 방해하는 쪽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을 속이고 배신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 후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도 미국과 러시아가 알래스카에서 여러 합의에 도달했으며 피스코프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평화협상에서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크렘린은 알래스카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문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바로 그 회의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러시아인들이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텔레그램과 유튜브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 관료들은 알래스카 정상회의에서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부 앞에서 한 연설을 바탕으로 한 원칙들이 합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연설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초기 요구 조건에 항복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크렘린 관료들은 미국이 최근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진행한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의 요구에 기반한 어떤 미뤄간 조정에 유리하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 크렘린의 모든 외교기구는 트럼프가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의 그 연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 계획으로 그냥 베껴 쓴 것이라고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나토의 항복 모두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고 이제 와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인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라브로프는 전후 과정,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러시아 연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를 위협하는 어떤 무기든 배치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용문이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라브로프의 발언이 러시아가 전후 우크라이나 군대의 병력 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보유할 무기와 장비까지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2022년 이스탄불 프로토콜을 언급하는 것이며 저는 이스탄불 프로토콜에 포함된 제안들이 우크라이나를 미래의 러시아 침략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둘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침략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라브로프의 서방 무기 관련 요구는 아마도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의미 있는 서방의 군사 지원을 앞으로 완전히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평화적 해결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창설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브로프는 평화적 해결이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크라이나의 나치적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와 주목할 점은 크림, 돈바스, 그리고 노보로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크림과 돈바스는 이미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점령당했는데 거기서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현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임과 친러시아 꼭두각시 정부로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브로프가 노보로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있는 이 가상의 지역, 즉 점령된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그 노보로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토 요구가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주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노골적으로 유럽의 대규모 전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푸틴의 옛 요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2021년 12월에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내놓았는데 이는 현재의 나토 동맹을 붕괴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나토가 1997년 이후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군대나 무기 체계를 완전히 배치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즉, 나토의 절반을 이 동맹에서 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완전한 항복에 해당하는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나토와 서방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평화협정엔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야책 바브롬도 이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크렘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 과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28개 조항의 계획이 공개된 이후 크렘린이 제시한 그 제안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과의 모든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년 넘게 협상을 해왔지만 이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스탄불 프로토콜 같은 것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라브로프의 부장관인 알렉산드르 그로슈코가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핵심은 물론 러시아의 안보 이익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연합 모두 러시아에 대한 보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보장 없이는 어떤 평화 협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크렘린의 생각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그 보장된 안보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는 보장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배제와 우크라이나 영토 내 외국군 주둔 거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키예프로부터 모스크바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키예프 자체가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한 교두보로 간주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장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2022년 이스탄불에서 마련된 보장,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국으로 나서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은 크렘린이 유럽에 서로에게 불가침 보장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루슈코의 발언입니다. 집단적이고 상호적인 기반 위에서 해당 보장을 법적 문서로 서면으로 명확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설은 바로 이 순간 라브로프가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인용하자면 유럽연합의 현재 입장은 건설적인 것은 고사하고 평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조차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내내 실제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끌었을 뿐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퇴장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라브로프는 이미 그의 얼굴을 보고 워싱턴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트럼프는 미안하지만 바보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은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고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방송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막이었습니다.